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상현입니다. 어제 흥분이 아직 다 안 가라앉은 것 같죠? 네, 어제 여러 지인들이 제 흑역사를 저장해가지고 네, 막 보내주고 그러네요. 네. 그 장면만. 네, 네. 힘듭니다. 네. 네, 그래도 어제 좀 빅 이벤트가 지나가서 마음이 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도 우리 10만 돌파를 지나고 나서 좀 잠잠했어요. 뭐 그렇게 변함없이 그냥 조용하게 하루를 끝내주네 주말에. 오늘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빠지려나 싶었는데 좀 올라가길래 네. 뭐야 오늘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시장이 양시장 모두 약간 부담 느끼는 가격대에서 어쩔까 조금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체력 비축의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네. 네. 코스피가 0.6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개인은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코스피에서 1조 6천억, 코스닥에서 2천억 매수했습니다. 예.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를 했는데요. 네네. 외국인은 코스피 2,500억 매도, 코스닥 8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조 4천억이나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얘는 역시 많이 파네요. 네, 아직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오늘 또 연기금에서 색다른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코스닥 투자 비중을 연기금에서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쪼만한데. 네, 이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네. 안정화가 이미 되지 않았나요? 이건 뭐 조금 더 안정을 시키려나 네, 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듯도 보이네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연기금 투자 범위를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었거든요. 기관 네.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 기관 투자자인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을 늘리면 천스닥도 기대할 만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00이라고 해봐야 100포인트 남았는데 뭘. 그렇죠. 그걸 아주 가볍게 꿈을 크게 하죠. 옛날 2000 고점이 스탁. 2000포인트야. 2000포인트가 옛날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거 빨리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넘고 있네요. 아유, 나는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고 한 5개년 걸려서 2000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5개년 그때쯤이면 가도 괜찮지. 5년 후에는 천천히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88.2%입니다. 거의 개인 투자들만 놀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 개인이 16조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10조, 외국인은 1,5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자리를 잡으면 이게 첫 번째 추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18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네. 잘 안 됐고 이번에 아마 잘 된다면 아마 코스닥이 코스피 상승세까지 좀 빨리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펀더멘탈이 되겠죠. 펀더멘탈이 되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사실은 펀더멘탈 상으로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거래소에 싼 주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형 주식들 중에서 코스닥보다 싼 주식들 많으니까요. 저희는 올해는 정말 안 다쳐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주식을 잘 골라서 여기서 말하는 비싸다 안 비싸다는 액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도 싼 주식이 있고 1000원짜리도 비싼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싼 주식들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저를 카톡방으로 불렀어. 네. 그 초대를 뭐냐?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리딩방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거를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거를 사서 리딩방에 리딩을 이끌어서 하루에 1200만 원을 벌었어요. 뭐 얼마를 벌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다 서로 바람 잡는 애들이야. 나를 가지고 바람을 잡어. 저 증시각독이에요. 저 장안의 유명한 증시각독이에요. 근데 뭐 복사해서 붙이는지 아무 그거 없어. 대답이 없고 오늘도 리딩을 끌어가지고 얼마를 벌었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멘트가 다 정해져 있네요. 네,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다 패망했습니다. 막 이렇게 글을 쫙 써놨어. 그래도 또 자기네 마음만 해.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 여러분 돈을 버시려면 차라리 저한테 오시고 이런 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증시각독이 되는데 또 자기 얘기만 해. 속이 이게 뭐냐면 복사해서 붙이는 거야. 복사해서 붙이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안 되십니다. 이게 제가 근데 패턴을 읽어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금방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흐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뚜쟁이가 있고 뒤에서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 내 질문에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복사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가시면 진짜 안 돼요. 쫄딱이에요, 쫄딱.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희 방송 들으고 소소하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거기서 추천 종목을 듣고 산다는 거는 그 미리 선점해 놓은 그 세력들 뒷바지 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완전히 희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뭐 안 조심하셔야 들어가서 돼요.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 저한테도 하루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싶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면 바로 끊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계속 뭐라고 막 추천을 하거든요. 저 증권사 다녀요. 이런 증권사 직원입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여러분 팁 알려드려요. 저 증권사 직원. 우리 이제 증세각도 TV 10만은 다 증권사 직원이야. 네. 그런 전화하면 저 증권사 직원입니다. 네, 이 이러시면 돼요. 멘트를 잘 활용하시면 네. 퇴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인텔에서 모두가 인텔을 주목을 했죠. 사실 예. 이렇게 해외 기업의 실적 발표를 전 국민이 기다렸던 때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예, 위탁 생산도 하지만 제품 대다수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예. 오늘 반도체가 좀 기대감이 꺾여서 좀 내려가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새로운 CEO가 말을 한 거죠. 네, 차기 CEO인 팻 겔싱어가 21일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3년에 제품 대다수가 내부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7나노 공정을 검토한 결과 진전이 있었답니다. 자기네 패배. 그래서 이에 만족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을 확대할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확대한다고? 네, 자, 외부 여기가 이용도 중요해. 확대한다. 확대한다라고 했어. 자신이 있어. 우리가 다 할 거야. 근데 외부도 확대할 거야. 네, 네. 이러한 움직임의 사실 시초를 보면요. 인텔의 파운드리 위탁 움직임은 이제 12월에 미 행동주의 헤지펀드죠. 서드포인트의 CEO 낸롭이라는 사람이 이 칩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하라라고 네. 촉구를 했죠, 인텔에. 예. 그 이후에 이렇게 일어난 변화인 것 같고요. 인텔이 종합반도체 회사에서 팹리스 회사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의 이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하위 벤더들까지 기대감을 당연히 불러넣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관련 그 부속품 장비들 해주는 회사들이죠. 네, 근데 결국 인텔이 이제 발표를 하기로는 이제 GPU는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메인보드 칩셋인 사우스브리지는 삼성전자의 오스틴 팹의 14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술자 말에 의하면은 사실은 CPU는 아직 할 만큼 준비가 안 됐다. 네, 삼성전자가. 네, 그러니까 이 칩셋을 하는 게 맞고 칩셋부터 해서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그렇죠. 조금 공정이 조금 쉬운 좀 높은 나노 공정이 되겠죠. 네, 그런 사실- 걸 하고 그 다음에 미세 공정. 어제 외신에 따르면 GPU를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아침에 최도현 연구원님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그 말씀에 따르면 GPU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보도가 신뢰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냉정하게 또 각도의 TV에서 한마디 드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국뽕 뉴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는 투자야. 돈에는 색깔이 없어. 그죠? 네. 돈에 색깔 없습니다. 돈에 색깔이 없기 때문에 냉정한 사람이 그 돈을 잡는 거예요. 국뽕에 취하지 말고 냉정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들 주가가 좀 많이 떠서 상승했고 고가로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만 해도 고가는 1.8% 상승했는데 또 전일 시간에도 2.5% 상승을 했어요. 네. 굉장한 상승률인데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1.5%로 마감을 했고요. 네. AD칩스라고 이제 국내 유일한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라고 합니다. 고가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예. 결국 3%로 종가로 마무리했고요. 원익 IPS 대표적인 장비 업체죠. 여기도 네. 고가 12%까지 갔다가 네. 0.3%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KTB 증권에 따르면요, 인텔과 삼성전자의 협력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다. 네. 그래서 CPU와 GPU는 일부 품목만 외주화하고 뭐 5G SoC 그리고 통신칩 등의 이제 비주력 품목만 외주화를 확대할 거다. 그래서 네. 시장의 기대는 크지만 단기 영향은 미미하고 중장기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뉴스예요, 사실. 네. 좋은 뉴스인데 너무 시장이 먼저 가면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렇죠. 빨리 가면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사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기 전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진 건 맞는데 그럼요. 기대감을 만족을 못 시켜서 오늘 주가는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 15시에 온다고 했는데 14시에 들어가면 1시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해도 아주 찰떡이다, 비유가.
네, 그리고 오늘 전기차들 중에 삼성 SDI 주가가 특히 강했는데요. 네, 오늘 6.3%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혼자 진짜 강했어요. 예, LG화학은 마이너스 1.3%, SK이노베이션은 0.7% 상승했거든요. 예. 예, 오늘 볼보 전기 트럭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음흠. 볼보 전기 트럭은 내년 출시 예정이고요. 전기차 ESS가 아닌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은 이번이 삼성 SDI한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규모도 크겠네. 네, 신규 시장 개척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안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하반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은 국내 천안 그리고 중국의 텐진 공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예, 볼보 전기 트럭용 원통형 배터리는 21700 1860보다 한 단계 더 큰 거. 네, 그리고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입니다. 그렇죠. 21700은 이런 3원계 제품이고요. 니켈 80% 이상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사용합니다. A는 알루미늄. 네. 그리고 21700 배터리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25% 성장했다고 하고요. 전체 예. 원통형 배터리의 24%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네, 중장기적으로는 18650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때문에 삼성 SDI 주주분들은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신났네. 예. 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또 시멘트하고 건설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한일 현대시멘트 여기만 좀 11%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 뭐 IS 동서 8.7%, 부산산업 7.6%. 뭐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제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대감이 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딱히 네.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요. 예.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한 8명 정도가 생활을 합니다, 요즘엔. 근데 그 중에 7명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럴 때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뭐라고요? 군대 좋아졌네. 군대 좋아졌어. 그렇죠. 참. 많이 본인 좋아졌습니다. 어때요? 본인 군대 나왔어요? 본인 군대 나왔습니다. 본인 육군 나왔습니다. 아, 말이 단아까 같은 나오네. 네, 본인은 육군 나왔고요. 네. 나는 안 물어봐요. 요즘 어디 나오셨어요? 어디 군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 에이. 하늘을 나는 공군이다. 아, 공군이십니까? 네, 공군입니다. 까불지 마라. 하늘을 나는 공군입니다. 조금 쉬운 부대 아닌가요? 공군? 우리는요 족구를 머리로 안 해요. 우리 머리 쓰는 군들이라 우리는 족구요? 족구할 때 족구는 발로 하죠. 육군은 가슴으로도 하고 다리로도 하고 머리로도 그쵸, 네. 하잖아. 우리는 신성한 머리는 공을 부딪히는 곳이 아니야. 그렇군요. 발로만 족구를 해. 아, 발로만. 네. 네. 물론 저는 구경만 했죠. 근데 족구를 못 해.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제대한 대학생에 따르면요. 이때 초기만 해도 연 5%인 군 적금에 월급을 쌓아두는 게 상식이었답니다. 그렇지. 이런 조건이 어딨어 세상에. 그냥 공짜로 돈을 주는 건데 이거는. 그쵸. 네. 많은 전 국민이 거의 부러워할 정도의 적금 그렇죠. 금리인데요. 네. 요즘은 이것도 많이 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적금이 18년도에 출시됐는데 꾸준히 늘어왔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줄기 시작했답니다. 5%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더 벌겠다. 야. 하루에 5% 벌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20대 남자들이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20대 남자들. 20대 남자들이잖아 이거. 그쵸. 수익률 최하. 네. 참 그 젊은 혈기라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5%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전해줬으면 네. 좋겠다 진짜. 근데 혹시 예전에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군대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 군대에서 전화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세대는. 요즘에는 핸드폰이 보급이 돼서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공중전화에 줄 서가지고, 응? 네. 부모님하고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저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애인이지. 애인들하고 한번 전화해보려고. 그 카드 선물이 공중전화 카드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이었어. 애인들이 공중전화 카드를 우편으로다가 편지에 동봉해서 보내주고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많이 전화하셨나요 그때? 네, 열심히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여기까지 가정 하겠습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과 시간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과 시간이 주식 장 시간이랑 겹치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네 이것은. 예약 매매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은 참 똑똑해서요. MTS에 예약 매매 기능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너무 웃긴다 이거. 네,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대 내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 사실 거의 아무도 안 찾거든요. 부대 내 네. 도서관. 근데 주식 관련 책들은 없어서 못 빌려간다고 합니다. 나는 부대 때에서도 그 병영 도서가 있어요. 국방부에서 나온. 난 그런 것도 읽고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문고판 병영 도서는 좋은 게 많았었어.
그렇군요.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읽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런 주식 도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돈 벌이는 테크가 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희 10만 기념으로 저녁에 동영상이 하나 떴죠. 자동차 댓글, 특집. 네. 자동차 특집인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좋은 콘텐츠. 난 너무 아쉬워. 이거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되고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거든요. 자동차의 신 김필수. 네.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웬만한 사람이 제 앞에서 자동차 갖고 나불나불 하면은 이러거든 진짜. 근데 정말 말이 없어졌어. 계속 듣느라고. 정말 좋은 콘텐츠니까 제가 이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 이거를 알아야 미래가 어떻게 된다 알고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감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예. 유료 강의 수준인데 요즘에 이런 게 무료로 보급돼서 참 그렇죠. 좋은 세상인 것 같고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네. 빨리 그 다음 편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인가요? 오늘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 네. 저녁에. 예.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안심할 영역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346명 발표했고요. 네. 전일 401명에 비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속도로 그냥 계속 줄자 그냥. 예, 계속 줄었으면 좋겠는데요. 음. 이 3차 유행이 점차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이 5만 명분이 2월 초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네. 설 연휴 이전에 전국 250곳의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예. 의료진과 요양병원에서 일단 우선 접종을 하고요. 네. 하지만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12월 8일 세계 최초로 백신을 접종한 영국의 경우에는요. 백신 접종 한 달 후인 1월 8일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8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사상 최고치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거죠. 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지금 19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방역 수칙 준수를 느슨하게 한다면 오히려 감염이 취약해져서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네. 게다가 이제 현재 코로나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도 없는 상황이라서 접종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는 상당 기간 계속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고도 맞으라 그러면 맞을 거예요? 맞으라면 맞아야죠. 증시각도의 TV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먼저 맞으라고 하면 맞으라면 맞아야죠. 그렇군요. 네. 네, 저도요. 네. 받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맞으시죠. 네. 그래야 이제 좀 맞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여행을 조금 풀어준다던가.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제 헛된 기대인가요? 예, 이렇게 아니 조심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방역 준칙을 조금 더 지키고. 그렇죠. 네. 네, 당분간 조심. 조금만 더 조심합시다. 예. 네, 이번 주말도 조심한 주말. 이번 주말까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식이 놀라만한 소식이 시진핑 주석이 네. 스타벅스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커피 좋아하나? 저도 이거 보고 뭔 소린가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임기 내내 갈등을 겪은 이 중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당선에 따라서 미중 관계 변화를 기대하고 있겠죠. 네. 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바이든과 조속한 회담을 원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인데요. 네. 스타벅스는 이제 1999년에 중국에 첫 매장을 열었고 현재 매장 개수가 4,700개 이상입니다. 네. 올해 추가로 600곳 더 늘린다고 하고요. 아주 강력한 중국의 경쟁사가 퇴출이 거의 됐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의 점유율이 더 높아졌을 텐데 중국 시장은 이제 스타벅스한테도 최대 해외 시장입니다. 예. 근데 이 시진핑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 세계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다. 스타벅스가 미중 경제무역 협력과 양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 네. 이거를 네. 갑자기 스타벅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CCTV 또한 거들면서 중국 소비 시장은 해외 기업의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치 개방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요. 중국 지도자가 이 미국 기업에 편지를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업 저희 중국 와서 장사해도 돼. 네, 그렇죠. 비공식적이지만 화해를 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서는 신임 재무장관,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등의 대중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보낸 편지라서 이 향후 미국 측의 반응과 앞으로의 위중 관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쫄았나 보다. 진짜 쫄았어. 네. 트럼프는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니까 그랬는데 이번은 저 누구야 우리 옐런 언니도 딱 뭐라 그럴까 냉정하게 얘기하셨잖아. 네. 선을 걷죠. 예, 냉정하게 불공정 행위는 안 된다. 네. 오히려 더 무서운 거야. 그렇죠. 우리도 안 할 테니 너희가 하는 것도 철저히 감시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 예를 들어 뭐 수업 이제 학년 초에 지휘봉 빙빙빙 들고 너희들 안 그러면 막 혼난다. 이게 사랑의 매야 하면서 빵빵 때리고 이랬던 사람은 실제로 헛방이야. 근데 여러분 규정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등골이 오싹한 거지. 그런 느낌. 오히려 그게 더 무섭죠.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실은 한국에서 그런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예, 중국 소비자 좀 움직였는데요. 외교부 장관이 시주석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요. 내년까지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을 해서 양국 문화 교류를 전면 회복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관계 회복이 되면 이제 중국 관련주도 주목을 해야겠죠. 네, 오늘 뭐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 일부 컨텐츠 아주 좋았죠. 네, 근데 뭐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한중 교류의 시작은 시진핑의 방안으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진핑의 방안은 일단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다. 코로나만 없으면 바로 방문하겠다 이런 입장을 예전에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안을 한다면 어떤 섹터를 가장 잘 봐야 될까요? 죽었던 섹터를 잘 봐야 되겠죠. 죽었던 sek터. 네. 죽었던 일단 섹터지만 첫 번째 뭐 면세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근데 여행은 여행은 이미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엔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컨텐츠와 엔터가 아마 엔터 가장 아주 큰 좋을 것 수혜를 받지 않을까 같다는 싶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다만 또 이제 이때까지 경험을 보면은 이제 이 시진핑과의 교류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들썩들썩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화장품 주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화장품 좋아요. 네. 네. 화장품은 화장품 시장 입장에서는 한국은 조그만 시장이고, 네.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찍으려고 이제 오기 직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소식인데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한다라는 검토. 소식입니다. 검토. 예,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공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외에 추가 증설로 100억 불 이상을 투자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빼바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예,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3나노 공정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르면 올해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2023년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 ASML 그 EUV 장비가 한 2천억, 대당 2천억 정도 네, 하니까 그 라인을 깔아가지고 그쪽으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는 것은 결국 인텔 보고 형 줘. 나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줘. 뭐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시간의 주가를 보니까요. 오늘 들썩들썩했던 반도체 뭐 장비주들이나 이런 파운드리 관련 업종들이 조금씩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도 아마 반도체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랩이 만들어진다면 장비들도 좋겠네. 그렇죠. 장비를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네. 월요일이 빨리 기다려집니다. 네, 우리 그래도 금요일인데 약간 우리 뭐 어제 약간 진이 좀 빠져서 네. 좀 지친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나는 금요일 한번 외쳐주셔야죠.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네, 그러면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